고양이 주름에 대해서 오늘 그럼 좀 해보도록 하자. 나도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고양이 주름이 상당히 많으셨었고 고양이 주름 펴드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어. 여러 가지 시술로.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한 5, 60대 특히나 60대 넘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엄마 아빠 입술을 좀 보면 이렇게 깊이 패이면서 있는 고양이 주름을 어렵지 않게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 같은 이런 틀니를 뺏었을 때 쭈글쭈글한 얼굴이 사실은 보이기 시작하거든. 사실 끝. 뭐 설명 원해? 해주셔야. 그러면 좀 애절하게 좀 요즘 유행하는 말투 해드려도 돼요? 해줘. 대한민국의 모든 원장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의 5분을 소중히 여기는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뭐 악기 다루시는 거 있으세요? 악기? 네. 나 드러머. 그러나요? 나 드럼 잘 치고 우쿨렐레. 진짜로요? 저 하나도 못하는 줄 알고 지금 물어본 건데. 나 트럼펫도 불었어. 진짜요? 우리 자랑스러운 학교의 관악부 부장이었어 나. 우리 학교가 그 관악부가 되게 유명했거든. 우리 형이랑 누나도 다 관악부였고, 이제 이 심벌즈 머리가 이렇게 휘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부터 트럼펫을 불기 시작. 그때 있었던 거의 화석이 된 트럼펫 집에 있어. 이렇게 까맣게 녹이스러웠고, 나는 트럼펫 하면서 관악 부장이었고 6학년 때는. 그리고 애국가 할 때 앞에서 지휘도 하고.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또 끝자랑이 돼버렸네. 또 청담동 박찬원 실수를 범했네요. 제대로 걸렸네. 제대로 걸렸어. 오늘 사실 제가 이걸 여쭤본 거 고양이 주름에 대해서. 고양이 주름. 그런 관악기를 많이 불면은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트럼펫이나 트럼본이나 금관악기 마우스피스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불어야 되거든. 힘을 많이 주면 이쪽에 고양이 주름이랑 인중 쪽에 주름이 좀 생길 수 있지. 그러니까 입을 많이 쓰는 악기를 다루시는 금관악기든 목관악기든, 맞아. 그 입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고양이 주름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미국에서는 이거를 인중 위쪽에 자글자글하게 생기기 때문에 애들을 스모커스 라인이라고도 부르고, 담배 피는 사람의,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의 그런 라인이라고 해서 스모커스 라인이라고도 부르고, 여기에 막 있어서 이제 바코드 라인이라고도 부르지. 바코드 이렇게 막 선 가 있잖아. 네, 고양이 주름도 가능하시죠? 당연하지. 나 고양이 주름 있어. 근데 원장님이요? 욕한 거네. 약간 시옷 발음 좀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살에 들려가지고. 오케이. 고양이 주름에 대해서 오늘 그럼 좀 해보도록 하자. 나도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고양이 주름이 상당히 많으셨었고 고양이 주름 펴드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어. 여러 가지 시술로.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님들도 한 번쯤 거울을 보시면 입술 위쪽에 세로로 조금은 좀 받아들이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쭈글쭈글한 주름이 이렇게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한 5, 60대 특히나 60대 넘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엄마 아빠 입술을 좀 보면 이렇게 깊이 패이면서 있는 고양이 주름을 어렵지 않게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저 이거는 좀 알 것 같아요. 보톡스로 좀 해결되지 않나요? 그렇지. 보톡스로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큰 정답은 아니야. 우리 입에도 약간 이런 입둘레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입을 짜내는, 입도 어떠한 힘을 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이 압력이 생기는 곳이잖아. 근육들이 수축할 때 생기는 90도 각도로 생기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고양이 주름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는 그 근육들을 조금 힘을 약하게 풀어주게 하는 게 첫 번째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어. 일단 보톡스를 조금씩 꽉 조여지는 근육에 몇 포인트를 놓게 되면 걔네들이 힘이 조금 약해지면서 고양이 주름들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액션이 있을 때 액션을 못하게 하는 건 보톡스잖아. 근데 고양이 주름 보톡스 하신 분들의 10중 8구 거의 100%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처음 맞으신 분들은 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 꼭 병원으로 전화가 와. 왜 올 것 같아? 불편해가지고. 그렇지, 불편해서. 왜냐하면 꽉 조였던 애들이 쫙 풀어지니까,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드시거나 양치를 하고 가글을 하는데 하면서 힘이 좀 덜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들이 튀어나가. 그냥 꽉 잡아주지 못하니까. 꽉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거긴 하지만, 그거의 작용과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러운 작용으로 인해서 힘이 덜 들어가니까 꽉 조여지지 않는 입에서 좀 빠져나오거나, 빨대를 이렇게 빨아들일 때 당연히 덜 빨아들이거나, 담배를 피실 때 담배가 잘 안 빨린다. 근데 우린 그걸 위해서 한 거거든. 사실은 시술을 할 때 보톡스 시술을 몇 포인트를 하게 되는데, 시술하면서 우리 원장님들이 굉장히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려야 돼. 해드려도 꼭 전화가 와. 이건 꼭 전화가 오고 루틴하게 며칠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말씀드려 라고 하면 며칠 있다가는 전화가 아예 안 와. 보톡스 치료가 하게 되면 며칠 후부터는
조금 물이 새는 듯한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는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 거의 100%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원장님, 늘 말씀하시는 양대산맥 있잖아요. 울세라 서마지? 네. 그걸로는 해결 안 되나요? 나는 그걸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그 사이에 우리가 시술한다는 게 특히나 서마지급의 초음파는 여기를 쏘게 되면 핸드피스 자체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 안에 사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근데 서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딸깍딸깍 찍을 수는 있는데 하면은 좋은 시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서마지가 있는 것처럼 마우스 서마지라는 개념을 갖고 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나는 그렇게 많이 써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 특히나 울세라류의 초음파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핸드피스가 이거보다 좀 작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 이 치아와 가깝고 이 아래는 굵은 신경들이 지나고 하기 때문에 입 주변은 웬만하면 그런 울서마지인 초음파와 고주파 시술은 나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다른 원장님들이 하실 수는 있지만 나는 그쪽으로 많이 도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 위쪽에 인중 쪽에 고양이 주름 없애려고 한다?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어떤 V로나 이런 펜 타입의 고주파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데를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아니면 토르 고주파 장비나 이런 펜으로 돼 있는 것들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서마지나 이런 리니어 타입으로 하는 것들은 해본 적은 없어. 거울을 좀 많이 보시네요?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머리 괜찮냐? 야, 잘 나와야 돼 진짜로.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오늘. 괜찮아, 똑같아. 나는 다른데 이게 뿌띠와 똑같아. 사람들은 신경 안 쓰지만 나한테는 신경이 쓰인단 말이지. 오늘 유독 머리를 많이 만지시네. 좀 민망한데 오늘? 이거 넣으면 안 된다 너. 스킨보톡스도 좀 효과가 있나요? 스킨보톡스 나는 효과 없다라고 얘기할 거야. 끝. 뭐 설명 원해? 해주셔야. 그러면 좀 애절하게 좀. 요즘 유행하는 말투 해드려도 돼요? 해줘! 너무 징그러운데. 현빈이 다시. 해줘! 제가 요즘 이거 시키려고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게 뭐야? 너무 웃긴다 그거. 해줘. 신경질 나 근데 진짜 해주기 싫어. 우리가 사실 보톡스를 하고 보톡스를 더 희석을 시켜서 스킨 보톡스를 놓는데 나 너무 해줘. 우리가 스킨 보톡스는 보톡스를 희석시켜서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고양이 주름은 포인트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우리가 이거 입술이야. 입술이고 보여? 그리고 포인트를 딱 집어서 피부의 깊은 층에 정확하게 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스킨 보톡스는 우리가 늘 어떻게 한다 그랬어? 희석한다고 했잖아. 스킨 보톡스는 만약에 논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근육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가장 거층에 작용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거층들이 작용해서 얘네들이 너무 이런 확산식으로 퍼지기 때문에 입술의 운동 저하를 꽤 많이 일으킬 수 있어. 근데 이거 희석시켰기 때문에 효과가 덜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깊이 넣는 보톡스와 달리 가장 거층에 퍼뜨려서 넣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범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스킨 보톡스를 만약에 여기 놓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스킨 보톡스는 안 놓는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 스킨 보톡스는 난 놓은 적은 없어. 스킨 보톡스로 이 옆쪽에 라인을 잡아주려고 놓다가도 가끔씩은 어떤 분들이 입을 이렇게 벌릴 때 한쪽이 이렇게 덜 벌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어떤 확산식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입에서부터 몇 센치를 우리가 띄워놓고 쏜다라고 해도 불편함을 줄 수 있는데, 있는 판에 여기에 놓게 되면 분명히 입술 운동 저해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 주름에는 나는 안 쓴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아. 스킨 부스터는요? 액션이 있을 때는 보톡스로 하잖아요. 그렇지. 액션을 없애게 하려고. 근데 액션이 없을 때는 그러면 필러도 사용하나요? 그렇지, 맞아. 액션이 없을 때가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쭈글쭈글 하면서 파여져 있는 그런 고양이 주름들이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인데, 필러 하면 좀 왠지 인중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코 원숭이처럼 이렇게 혹성탈출처럼 길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겠냐는 거지. 팔자만 해도 좀 늘어나지 않나요? 네, 그렇지. 맞아,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이야. 이 인중 그리고 팔자에 집어넣었을 때 약간 이렇게 길어져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팔자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거 맞거든. 이쪽에도 만약에 필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현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하고 고려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기술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소량만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괜찮아질 수밖에 없는데, 또 좀 그릴게. 고양이 주름이 이렇게 생기는 게 고양이 주름이잖아.
우리가 필러가 1cc가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된다고 치자. 우리가 한 요 정도가 1cc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얘네들의 4분의 1이나 2분의 1, 그럼 0.25에서 0.5cc란 말이야. 걔네들을 한 곳에 집어넣어서 여기에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0.25cc나 0.5cc를 이 중간 이쪽에 쫙 그냥 겉에 퍼뜨려 주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볼 때는 고양이 주름이 이렇게 파여 있겠지? 얘네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옆에서 이런 식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길어지거나 그런 느낌이 소량 갖고는 절대 들 수가 없어. 1cc를 보통 하고 가장 제형이, 물성이 소프트한 걸로 집어넣어서 볼륨아이징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깔아준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쪽이 상당 부분 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중이 길어지거나 약간 개코 원숭이처럼 변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대답에는 No,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 입술에 우리가 질적 향상을 위해서 리쥬란 HB라는 거를 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시술 여기에 좀 걸어줘. 그것처럼 리쥬란 HB를 지금 말씀드렸던 필러가 가장 제형이 얇은 걸로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위쪽으로 입술 위쪽 그 고양이 주름 있는 데를 아주 얇게 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이 그런 수분 공급 그리고 속건조들도 많이 없앨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입술은 사실은 입을 많이 벌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분이 이 위쪽에 많이 생기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속건조를 치료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입술에 하는 것처럼 그리고 눈가에 하는 것처럼 근데 방법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입술 위쪽으로 캐뉼라로 쭉쭉 좀 짜내서 겉에를 커버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좋은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어. 원장님, 그 스킨 부스터들은요? 스킨 부스터들 좀 아까 얘기한 리쥬란이랑 같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스킨 부스터 할 때 리쥬란은 바늘로 이렇게 엠보싱을 만들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얼굴 전체적으로 리쥬란을 쏠 때 이쪽에다가 아까 우리가 안쪽으로 캐뉼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층에다가 이 부분을 리쥬란으로 위에 엠보싱을 만들듯이 얼굴 전체적으로 쏠 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MTS를 이용해서 우리가 얼굴 전체적으로 엑소점, ASC 플러스 에이플 그 엑소점으로 여기에 미세층 고주파나 MTS를 해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물광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 좋은 앰플들을 집어넣어서 얼굴 전체적으로 쏠 때 이 인중 쪽에다가도 시술을 같이 해주면 상당 부분 좋아지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메인으로 하는 것 자체는 보톡스를 정확한 포인트에 주면서 필러를 캐뉼라라고 하는 긴 대롱으로 집어넣어서 깔아주듯이 파여져 있는 데를 조금 메꿔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리쥬란 HB를 이용해서 그 안쪽에 필러와 같은 방법으로 깔아주면 쭈글쭈글한 고양이 주름 많이 향상될 수가 있어. 보톡스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보톡스는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불편함을 호소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한 3개월 정도는 유지가 되고 필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또 집어넣으면 아까 우리가 우려했었던 그런 개코 원숭이처럼 혹성 탈출처럼 이렇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쥬란 HB를 쓰든 제형이 아주 소프트한 필러를 쓰든 걔네들은 내가 볼 때 2주에서 4주 정도 간격을 두고 2번 정도 시술을 하면서 우리가 적당량의 시술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되고 한 번 하게 되면 그래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2가지 시술 그리고 얼굴에 스킨 부스터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 기간 자체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얼굴이 전체적으로 처지면 얼굴의 하중이 마레오넷으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모이면서 쭈글쭈글해지는 게 입술 위쪽에서도 같이 우리가 유발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볼륨아이징을 하면서 사실 이 위쪽에 고양이 주름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적절한 볼륨아이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심각하지 않고 적절한 볼륨아이징이 항노화에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필러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또 필러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 방법밖에는 사실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고양이 주름을 없애게 되면 전체적으로 할머니 같은 이런 틀니를 뺏었을 때 쭈글쭈글한 얼굴이 사실은 보이기 시작하거든. 사실 고양이 주름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면서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도 천천히 나이 드는 그런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원장님들이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또 너무 오버가 되면 그만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우리 원장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시는 병원에 가셔서 우리 고양이 주름이 있건 아니면 엄마 고양이 주름 보이건 같이 모시고 가서 정확한 상담과 진단을 받고 그때서부터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 주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에 대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